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낭독을 좀 해볼까 봐요. 사실 낭독 콘텐츠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저는 조금 더 저의 기획이 들어간 영상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낭독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제가 쓴 제 글을 제가 낭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기획이죠. 제가 제 책을 공식적으로 낭독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디오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사실 저는 제 책이 아닌 것만 오디오북으로 참여를 했었고, 정작 제 책은 이제 오디오북을 못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이 나왔을 때 이제 오디오북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이 좋지 않을 때여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제 오디오북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제가 공저로 참여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 라는 책인데요. 저도 연필을 좋아하고 또 연필을 즐겨 모으고 즐겨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연필을 쓰는 젊은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의 짧은 글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쓴 부분, 이게 각자의 파트마다 이렇게 앞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런 피아노를 치는 일러스트를 그려주셨어요. 제가 맡은 이 부분에서 짧게 전체를 읽기에는 좀 길어서요. 이 책에서 제가 쓴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지면 자체가 그렇게 긴 지면이 주어진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걸 또 좀 잘게 잘랐어요. 그래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써봤는데요. 그러면 오랜만에 낭독, 제가 읽는 제 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할게요. 강령술. 당신은 연필을 들어 책의 밑줄을 긋는다. 생각을 귀퉁이에 적는다. 선이 물결친다. 강렬하게 그어졌다. 유연하게 방향을 튼다. 서걱이는 소리는 집중해서 듣는 사람에게만 스스로를 허락한다. 당신은 당신의 일부를 여기에 남겨둔다. 그 일부란 당신이 책을 읽는데 할애한 시간, 그 시간이 소속된 당신의 일생 중 하나의 화두, 그 화두에 대한 당신의 생각, 당신이 사기로 결심한 연필의 흑연과 거기에 밑줄을 긋기로 한 당신의 결심이다. 여기에 당신의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어디에든 당신은 남는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다. 그 책은 언젠가 폐지가 되어 곤죽의 형태로 새로운 종이가 되거나 기어코 살아남아 몇백 년 후의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펼친다. 거기에는 당신이 그은 밑줄이 있다. 당신의 생각과 시간과 흑연이 묻어 있다.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흔적을 만진다. 당신의 구부정한 등에 모르는 사람의 구부정한 등이 겹친다. 모르는 사람이 페이지를 넘길 때 거기에 당신의 손이 있다. 흑연 자국에 봉인되었던 당신이 해방된다. 손끝과 손끝은 서로도 모르게 만져진다. 모르는 사람은 수백 년 전의 사람과 잠시나마 동일한 인간이 된다. 그렇게 인간에서 인간으로, 죽은 인간에서 산 인간으로 영혼은 전해진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아남는 방식이다. 롤랑 바르트의 할머니는 피아노를 쳤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쓰던 악보는 손에서 손을 거쳐 바르트에게 전달되었다. 바르트가 펼친 할머니의 악보에는 손번호가 써 있다. 그것이 연필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르트는 피아노 앞에 할머니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똑같은 손번호로 똑같은 악보를 연주했으리라. 그럴 때 피아노를 치던 할머니가 그 자리에 생생히 살아있지 않다고 악보에 이런저런 말을 쓰고 모양을 그리던 그 자세 그대로 살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주 쉽게 피아노에 세로로 펼쳐진 악보에 대고 숫자를 쓰는 소녀를 떠올릴 수 있다. 그 악보를 표시된 그대로 연주할 때 그의 영혼은 그때 그대로 그 자리에 되살아난다. 연필의 흔적이란 쉽게 지워질 수 있으나 정작 아무도 잘 지우지 않는 흔적이다. 당신이 볼펜과 만년필을 두고 연필로 표시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번의 수정을 통해 확정된 흔적은 그 책을 중고책으로 되팔거나 그 책의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보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최선을 다해 지워진다. 심지어 지워진 후에도 원래의 흔적은 을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는다. 결국 지워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연필의 흔적이자 인간의 흔적이다. 자유. 존 스타인백과 레너드 번스타인과 척 존스는 같은 연필을 사랑했다. 소설가와 음악가와 애니메이터가 같은 도구를 사랑한다. 목수와 선생님과 디자이너도 같은 도구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와 영화 감독과 발명가 역시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손으로 기록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작업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보여줄 수 있다. 그는 그저 머리를 종이에 대고 그보다 더 큰 머리가 생각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무용함, 연필, 성냥, 우표. 이것들은 수집된다. 수집가들은 결코 사용하지 않을 연필과 성냥과 우표를 사모은다.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그 유명한 속담대로 달아 없어지는 것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사용되어 사라지거나 소유된 채로 머무른다. 수집가들은 이중 소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를 사랑하겠다는 선언이다. 혹은 혼자 맺는 서약,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기도. 모순적이게도 수집가는 그 물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쓸모를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물건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랑하겠다는 선언이 정말 사랑인지는 글쎄. 오히려 이것은 그 물건을 자신의 정체성 안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욕심이 아닐지. 물건의 본성을 풀어주지 않고 하나의 오브제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집착이 아닌지. 그것은 한심한 일이 아닌지. 그러나 한편으로 물건을 물화시키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나는 스스로 묻는다.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면 도시에서 방황하는 이 마음을 어쩌란 말이냐고. 나에게는 죽을 때까지 사용되지 않을 연필이 몇 자루 있다. 주로 블랙윙 한정판이다. 세상에는 영원히 사용되지 않는 한정판이 얼마나 많을까? 가장 근사한 계획은 죽기 직전 그것들을 꺼내서 다 쓰고 죽는 것이지만 자신이 언제 죽는지 미리 아는 인간은 없기에 이 계획은 실현될 수 없다. 같은 연필을 여러 자루 산 다음 그중 한 자루만 남기고 다 쓴다는 변명은 여기서 소용이 없다.
그 최후의 한 자루는 결국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후의 한 자루는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거나 버려지거나 박물관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사용되지 않을 연필을 만족스럽게 바라본다. 물론 이것은 쓸모없음의 허용이다. 수집가에게 그 물건이란 쓸모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는 쓸모있는 물건을 쓰지 않기를 선택한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선택이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그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수집은 무용해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 쓰인 적 없는 연필, 그어지지 않은 성냥, 수신인에게 도달한 적 없는 우표. 완결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용 대신 소유를 선택한다. 평생 음악가의 꿈을 꾸었으나 끝내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을 보라. 그것은 부재하였기에 더욱 간절한 바람이다. 그가 음악학원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수학학원에 갈 때, 그의 마음속에서 선율이 고동칠 때, 그가 성적에 맞춰 대학교에 입학할 때, 동아리를 선망하며 토익학원을 등록할 때, 면접에 떨어질 때, 마침내 회사에 합격할 때, 그렇게 인생의 중년을 맞이하고 늙어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잠을 줄여 기타를 사고 피아노를 배웠으나 아무런 음악도 남기지 못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 그러나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을 보라. 때로 어떤 것들은 부재함으로써 더욱 간절히 자신을 드러낸다. 어쩌면 쓰인 적 없는 연필, 그어지지 않은 성냥, 수신인에게 도달한 적 없는 우표는 그 자체로 무한한 세계일지도 모른다. 그 연필은 무엇이든 쓸 수 있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그 부재하는 세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수집가가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으나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어떤 마음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차마 물어볼 수는 없겠으나 혹은 그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다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부재함의 겸손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 한 2부분 정도 더 남았지만 전체를 읽지는 않을게요. 여전히 제 책을 읽는 것은 조금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참여했던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작가님들의 글도 되게 흥미로운 글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서점에서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낭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오세요. 안녕.